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견 정독계입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은 개 박살나고 있는데 뉴스에서는 연일 우리나라가 수출 호조고 그리고 흑자를 계속 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렛츠고! 일단 코스피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대표적으로 킹달러 수혜를 본 종목들이죠. 고환율 효과를 받으면서 내수 경기 침체를 뒤로하고 수출, 그리고 부동산 집값 올리기, 건설사 살리기에만 몰빵했던 결과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니까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봉 차트인데 원달러 환율이 꺾이면서 차트도 고꾸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차트 역시 주봉에서 고꾸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주봉에서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이끄는 3대장이 고점 대비 엄청나게 많이 하락하고 있고 킹달러 그리고 고환율의 효과를 보던 종목들이 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 이 사이가 디폴트 값이었는데 지금은 1300원대가 디폴트 값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이렇게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있는데 뉴스에서는 연일 반도체 수출 호재 경상수지 흑자다 하면서 아주 경제가 호황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91억 달러 흑자. 하지만 실물 경기는 누가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줄 폐업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고 부동산 국민들 연끌시키고 물량 다 넘기고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가고 있죠. 정책대출로 집값 상승도 부추겨 놓고서 정책대출로 집값 상승한 게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이복한 금감원장도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고 진짜 웃기는 일입니다. 이미 주식시장도 경기를 선반영해서 개박살나고 있고 역성장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시장 상황입니다. 경상수지에 이어서 무역수지 역시 수출 역대 8월 최고치 경신 15개월 연속 흑자 무역수지가 38억 달러 흑자. 뉴스 기사만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좋고 수출 호조를 이루고 있고 경기가 살아날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먼저 경상수지를 보면 15년도에 고점 찍고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 중이고요. 이미 역성장이 시작되었고 건설 경기만 떠받들고 있고 내수 시장도 박살났습니다. 그나마 수출 호조를 보이면서 경상수지라도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다행이었겠지만 반대로 고꾸라지고 있고요. 수출 호조라고 얘기하면서 경상수지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수출 경기가 중심인 한국이 돈을 잘 못 벌고 있다는 거고 이미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미국으로 많이 옮겼는데도 미국이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미 대선 이후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역수지도 한번 보면 월별로 보면 수출 역대 최대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데요. 이번 8월에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년 대비입니다. 근데 하지만 6월 대비해서는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근데 기사에서는 참 현혹하기 쉽게 얘기하고 일반 경제를 잘 모르는 국민들이 보면 아 우리나라 정말 경제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언론이 속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역수지도 길게 보면 코로나 때 이후에 폭망한 수지가 이제 평균적으로 돌아왔다는 거고 이미 2015년 대비 10년이나 지났는데도 무역 수지는 2015년도 때보다 더 못한 수치입니다. 미국 경제는 나날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정체되어 있고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냥 좋은 신호로 해석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GDP 성장률 수출에 몰빵했다가 원달러 환율이 꺾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분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 2분기도 마이너스 분기를 기록하는 건 시간 문제고 만약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나온다면 이제 위험 신호입니다. 스웨덴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분기가 나오고 부동산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지금 부동산을 정책 대출로 떠받들고 국민들 연끌로 만든 결과가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언급드렸던 외환보유고 킹달러일 때도 외환보유고로 계속 방어를 했지만 달러가 1300원대로 내려도 외환보유고가 늘질 않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외환보유고가 계속 감소 추세고요. 환율 방어도 실패했고 수출 경기가 또 어려워지니까 내수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부동산 건설에만 몰빵한 결과입니다. 외환보유고는 지속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천천히 움직이는 쓰나미 효과 일본은행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온 판국에
일본이 금리 인상까지 하면 엔캐리 청산이 더욱 가속화되고요. 엔캐리 청산 규모는 2경을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확하게 추산도 안 될 정도고요. 이미 14조 원 넘는 일본 자금이 한국 증시에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금리를 겨우 0.25% 올렸는데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한국 경제에 다가올 충격도 훨씬 커집니다. 참 웃긴 게 언론에서는 수출, 호조, 그리고 무역 수지, 그리고 경상 수지 역대 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를 호황처럼 보이게 한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도 호황이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니까 선진국들처럼 금투세를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금투세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권이 사모펀드와 또 연계되어 있고 금융 시스템이 후진국인데 선진국 따라서 금투세 한다고 계속 우기고 있고 개미 투자자를 위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국 금투세로 걷어들이는 세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겠습니까? 앞으로 더욱 투자를 잘 해야 할 듯 하고요. 무튼 언론에서 아무리 무역 수지 그리고 경상 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 폭이라고 얘기해도 면밀하게 따져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언론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꾸준하게 시황을 트래킹해야지 내가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또한 습관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